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갓김치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오랜만에 또 일주일을 쉬었어요. 연휴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 주 쉬고 왔습니다. 지금 녹음하는 지금은 어제가 이제 대통령 선거 19대 대선 날이었어요. 당선 결과를 이제 어제 밤 새벽에 이제 받아보고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는 상태로 출근을 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예상에서 크게 비껴난 결과, 그러니까 당선 결과 자체는 이제 그렇기는 한데, 약간 예상에 약간 어긋나는 그런 결과도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라에 굉장히 큰일이 있었던 상황이고, 사실 지난 겨울부터 매주의 촛불 집회와 이제 탄핵을 이끌어내고 결국은 이런 이제 결과까지 온 상황이고, 계속해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지속해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오늘 대선에 대한 얘기랑 뭐 동성애 퀴어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함께 얘기해 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미꽃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큐티보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네, 잘 반갑습니다. 지내셨나요? 어떻게 살았나요? 어제 잘 어떻게 지냈어요? 좀 주무셨어요? 전 되게 꽃뱀님은? 잘 잤는데요. 그렇구나. 저는 어제 잤는데 피곤해서 일찍 잤는데 새벽 4시에 갑자기 깨서 막 확인했어요. 괜히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변이 이제 있을까 봐. 이변은 없을 거라서 사실 그것 때문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유력 당선 뭐 확실히 거의 다 보고 잤는데 저는 사실 그냥 심상정 의원의 퍼센티지 저도. 그러니까 출구조사 퍼센티지 좀 많이 올랐나를 확인했는데 에이 이러면서 이제 0.23 올랐는 거죠? 에 그래서 에이 이러면서 좀 잠을 설쳐서 또 다시 넘어서 네. 잔 저는 네. 새벽에 잠깐 덜컥해서 확인을 네. 했던 게 네. 그 돼지발정제 그 강간 모의하신 분의 퍼센트가 더 올라갔을까 봐. 그분은 이름도 없네요. 또 올라가긴 올라갔더라고요. 네. 너무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맞아요. 네. 저도 그 정도.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근데 뭐 SNS나 이쪽을 봐도 사람들이 약간 다 그 부분에 많이 네. 당황하고 분노스러워하는 네. 것 같아요. 네. 이위. 아니 사퇴해야 했을 후보가 24%나 나오는 나라, 그러니까 3명 중 1명, 4명 중 1명인가? 이 80%가 찍는 투표했으니까. 네.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지? 막 이런 막막함이 잠깐 들기도 하고 네. 그랬던 것 같거든요. 사실 이렇게까지 표를 모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던. 아니 저도 주말에 내가 대선 전에 집에 갔거든요. 엄마 아빠 집에. 근데 홍 이름 진짜 얘기하기도 싫은데요. 이름 얘기하지 맙시다. 예, 우리 그 사람을 지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아니었다가 홍을 엄마가 아빠를 설득시켜가지고 홍을 산지. 왜요? 이유가 뭐래요? 그래서 굉장히 침착하고 나이스하게 물어봤어요. 왜? 되게 노력하셨다. 정말 노력했어요. 그래서 아픈 것 같아 몸이. 하여튼 근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홍이. 약간 핵심은 그런 것 같아. 재밌고 그리고 안이랑 유는 알고 봤더니 진보다. 보수의 참 보수가 아니다. 그래서 홍인 거예요. 아니 근데 저도 대선 전에 한 일주일 전쯤에 여기 망원동에서 어떤 유명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두 분이 둘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대선 얘기를 하다가 홍 그 후보가 너무 재밌고 웃기지 않냐며 막 되게 까르르 그러니까 웃으면서 약간 그러니까 박명수나 맞아. 이런 약간,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듯이 네, 맞아요. 너무 재밌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아요. 어떻게 재밌을까? 너무 화가 나는데 일단 그 내용들이 그리고 이거는 재밌다고 뽑아주는 그런 것도 아닌데 예능이 정말 아닌데. 그게 너무 근데 저도 오늘 아침에 택시를 탔는데 약간 늦잠을 자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한 50대? 40대로 보이시는데 이제 친구랑 전화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대선 뭐 얘기를 하면서 내 문재인 뽑았다 이렇게 친구가 야 거짓말 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였더니 내가 뭐 거짓말이냐면서 막판에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지지자셨나? 막판에 마음을 바꿨다. 근데 알고 봤더니 홍준표 찍으려다가 가서 그러니까 문재인을 찍은 거예요. 그것도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또 되게 이유도 별로 그러니까 대세가 문재인인 것 같아서 마음을 바꾸고 그냥 찍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순간 예. 민이 될 것 같은 예. 거죠.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안철수 지지하다 문재인은 그런 고민보다도 상상을 초월하니까 그냥 홍준표 지지하다가도
그냥 또 대세면 또 문재인 찍어주고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어떤 자기를 대변하거나 약간 그런 사람을 고민한다기보다는 그냥 홍준표가 말하는 방식이 되게 재밌고 약간 얘기했듯이 재밌고 편하고 혹은 또 다 자기를 더 재변한다 느꼈을 수도 있죠. 그런 언어들이 굉장히 그래서 저도 되게 재밌었다보다 되게 신기했다. 아 사람들이 저런 방식으로 또 생각해서 그냥 찍어버리는구나 이렇게 근데 친근할 생각해가지고. 것 같기는 한 게 저는 그 관광 모의 하신 분이 되게 제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본 사람 같아요. 진짜 아는 사람 같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죠. 그 말하는 방식과 그렇죠. 말투와 표정과 내용들이 너무 주변에 그런 어른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의 친구 같은 맞아. 내 주변 사람 같은 네. 어떤 서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게 그리고 될 사람을 뽑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실 그러니까 정치에 자기가 뭔가를 참여하고 뭐라도 하나 성취되는 것 같은 경험을 사람들이 오죽 안 했으면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내 삶을 정말 낮게 바꿔 나가고 이런 경험을 한국 사회에서 여태까지 이렇게 막 많이 하지 못한 세월이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체감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냥 뭐 교과서에서 학교 교육에서 선거가 의미가 어떻고 뭐 정치란 뭐고 이렇게 얘기되는 걸로 체감되지 않고 그냥 사실 뭐 누가 되든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내가 뽑은 사람이 되는 쾌감 정도를 그냥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된 어떤 근데 동력이 저는 되지 그게 않을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사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표 안 되려고 어떤 거 찍었다. 근데 어쨌든 최종은 한 명이 되는 거고. 그렇죠. 언제나. 근데 그거를 너무 강조하는 언론도 그렇고 맞아. 왜 내가 뽑은 사람이 돼야지만 성취를 느끼는 자체가 되게 그렇죠. 이해를 전 제가 뽑아서 된 적이 없어요. 저는 네. 이번에 처음으로 소신투표 한번 해봤거든요. 전 항상 소신투표하긴 했어요. 그렇죠. 소신투표 했죠. 저는 처음으로 정말 소신투표를 한 거예요. 근데 그전에도 소신투표를 안 했다고 해서 또 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소신투표를 안 해도 안 되는데 이번에 소신투표를 하자. 이 말인즉슨 뭐 지난 대선에서 계속 민주당에게 표를 줬다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어차피 안 되는데 이번에 소신투표를 한번 하자라고 해서 했는데 저도 항상 그러면 선거제도 근데 바꿀 생각은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차피 1등 아니면 안 된다 얘기를 하면서 근데 또 그래서 저는 투표 의미를 잘 모르겠고 그럼 다른 사람한테 그냥 주면 되는 것인가. 그럼 선거운동이나 뭐 정책 얘기는 할 필요가 왜 그러니까 없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냥 대세에 그냥 따르면 되나?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트럼프가 됐나 봐요. 그렇죠. 거의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투표의 목적이 그냥 당선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런 전선이 생기면서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리고 내 표가 당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표를 통해서 나의 정치적 의사가 목소리가 나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약간 너무 이제 당선인 위주로만 계속 판이 짜여지고 그런 언론도 설득이 문제인 이루어지고. 것 같아요. 네, 저는. 맞아요. 네. 언론도 맞아요. 그렇고 선거 운동도 계속 그런 식으로 가고. 맞아요. 그러니까 당선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고 그렇죠. 탓하고 그런 거 정말 문제죠. 개표 방송은 어떻게 잘 보셨나요? 개표 방송 아니 SBS 많이 보셨잖아요. 네. 뭐 되게 화려하게 잘 CG로 만들어가지고 막, 저희도 회원들이랑 어제 민우의 사무실에서 같이 저녁에 봤는데 JTBC 보다가 SBS 보다가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게 화려하다, 너무 좀 CG 이런 거 불편한 것도 좀 있었잖아요. 심상정 씨 이렇게 공주 옷 드레스 입히고. 입히고 이런 것도 불편해가지고 무슨 선거 방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아시죠? 선거 방송이라는 그 방송이 있어요. 저도 어제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어떤 회원분이 알려주셔가지고 봤는데 정말 지루해서 미칠 것 같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그 개표하고 있는 데를 찍어 보여줘요. 실시간. 저 뭐 대구 중구 뭐 어디 이렇게 그 동사무소 같은 그런 공간에서 개표 이제 공무원들이 막 하고 있어요. 근데 막 그걸 계속 보여줘 하염없이. 그래서 또 그건 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SBS로 갔다가 또 SBS 좀 약간 불편하면 네, CG 불편하면 JTBC JTBC 갔다가 JTBC 갔는데 또 뭐죠? 네, 이상한 바람직한 대통령 배우자상 뭐 이런 거 저 즉석 봤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또 약간 또 우리 또 충격 먹어가지고 또 이게 뭐야 또 이러면서 그리고 그리고 생각 없네. 바람직한 대통령상에 메르켈 총리와 같은 뭐 엄마와 같은 엄마형 리더십? 메르켈 모르는 그거 거 아니야? 보다가 또 또 심지어 여자라서잖아 그냥. 그리고 또 돌려, 또 심지어 SBS 진짜 돌려. 놀라운 게 저는 그 엄마 같은 또 되게 짜증났는데 푸틴을 해놓고 카리스마형 리더십이라 한 그러니까 거예요. 생각이 아니 사람을 있는 죽이는데 거예요. 카리스마형 그냥 리더십이라- 오바마를 찍자고 해. 카리스마 3%가 당연히 그럼 누가 여기서 누가 뭘 찍어요? 아무런 의미도 재미도 없는 그런 걸 JTBC에서 아니 너무 기승전
그래서 되게 그리고 그 대선 뭐 결과에 뭐 선택에 영향을 제일 크게 준 거 1위의 뭐 언론 팩트 체크 등 언론 그게 너무 오그라드는 거예요. 너무 자사 그 프로그램 홍보를 자아자찬이죠. 너무 많이 해서 또 약간 그럴 좀 때는 도취된 것 같아요. 너무 도취됐어. 그리고 너무 광화문에서 손석희 씨 이렇게 하는데 또 약간 오그라들 막 사람들끼리 맞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좀 맞아. 오바다 저거는. 맞아. 저렇게까지 맞아요. 하는가 그런 얘기를 했죠. 맞아요. 그래서 어디 쪽에도 우리가 마음을 못 붙이고 왔다 갔다 계속 또 선거 방송 가면 어우 지루해. 불편함은 없어. 불편함은 없는데 너무너무 또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SBS는 또 문제가 뭐냐면 CG 좋고 재밌었는데 너무 또 1, 2, 3위의 퍼센티지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JTBC 돌리니까 JTBC는 그래도 보여줘. 4, 5위까지 유승민이나 심상정 의원의 그 후보에 그건 또 퍼센트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방송 약간 단점 좀 빼고 네. 장점을 좀 잘 합쳤으면 좋겠다 이런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SBS가 굉장히 이제 현직 대통령 이제 당선된 대통령을 굉장히 뭐랄까요? 편들어주는 예, 거죠. 굉장히 딱 그 축켜 선에 바로 세워주는. 이렇게 서는 듯한 느낌을 너무 강력하게 받지 않았어요? 맞아요. 이렇게 뭔가 좀 민망하겠네. 객관적이지 않고 좀 이렇게 그럼 참 공중파 3사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다 그랬어요. 그냥 아니, 일제히 사실, 뭐 민주당사 비춰주고 그렇죠. 발언 막 네. 거의 뭐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늘 그런 식으로 하기는 하는데 약간 언론은 견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곳으로서의 누가 되든 예. 감수성을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참 좋은 그쵸. 사회 예. 만들어 제발 쓰면 네, 좋겠다 그런 열심히.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뭐 세월호 또 뭐 그 뼈 나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참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정말요. 했는데 페미니스트가 먼저 좀 더 이제 고민과 공부를 그쵸. 좀 하시고 네. 내각을-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내각을 30% 시작해가지고 50%까지 한다고 했어요. 공약했잖아요. 기억하고 이거 있으니까. 지켜야죠. 그리고 동일 임금 동일 노동 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유리천장도 어느 정도 지수도 많이 낮추겠다라고 공약했고 그런 것들을 좀 제발 10대 제일 마지막에 발표한 10대 과제 같은 것들도 좀 잘 지켰으면 네. 좋겠는 마음이 있고 저는 하나 첨언하자면 그 유시민 씨가 어제도 JTBC에서 나왔고 썰전인가 어디서 그 김어준의 그 팟캐스트에 나와서도 뭐 한참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참여 정부 때도 아무것도 안 바뀐 채 대통령 바뀌었는데 모든 진보 언론이나 좌파에서 되게 엄청나게 공격을 했었다. 그래서 그 전철을 다시 밟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되게 사람들 많이 동의를 받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게 되게 많이.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어떤 맥락인지도 조금은 알겠으나 저는 한편으로는 참여정부가 그래서 망했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진보 언론들의 어떤 진보 언론이나 운동 단체들의 되게 결벽증적인 진보 의식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근데 그게 역할이지 않나. 진보 언론이나 뭐 그러니까 진보는 운동단체? 결과가 없죠. 네. 그러니까 가치고 지향이니까. 네, 당연히 누군가를 뭐 완전히 뭐 비판하지 않고 지지한다는 것이 과연 그게 그리고 맞나? 완전히 잘하거나 완전히 잘못하거나 이거는 잘 없죠. 없잖아요. 네, 사실. 네, 네. 비판할 건 비판하면서 네, 네, 가야 네. 되는 거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야. 극단적이 내 편, 네 편 거의 딱 이런. 네, 그래서 좀 저런 얘기 저런 것이 되게 또 돌아다닐 때 사람들이 저기 또 동의하면서 마음적으로 또 아니 그 김어준의 네. 그 파파이스에 네. 나오는 네. 언어를 네. 진짜 많은 사람들이 획득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가 정말 거의 성서야. 네. 네,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하긴 하더라고. 이따가 네. 우리가 뭐 동성애 관련해서 얘기하겠지만 막 통화했을 때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 그 사람 그 김어준 씨의 이거 뭐 팟빵에 실려가지고 뭐 지워지진 않겠죠? 네. 네. 지우진 않겠죠? 그럼 우리가 싸워야죠. 아유 지우면 좋겠네요. 아니, 네, 하여튼 너무 그 김어준 씨의 영향력과 이런 게 좀 점점 좀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제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가 다음에 이제 좀 좋은 세상 만들려면 그렇죠. 그런 세상이 저는 그러니까 보수에 좀 조선일보가 있다면 요즘에 맞아요. 진보계에는 또 그러니까 진보라고 너무 또 스펙트럼 다양한 사람이 다 뭉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진보라고 믿고 진보에는 있는 네. 김어준의 어떤 네. 발언들 그런 팟캐스트라는 어떤 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굉장히 진보 담론을 되게 잠식하고 약간 팩트가 사실은 어떨 때 틀릴 정도로 네. 예, 예. 그냥 음모론 수준의 얘기들.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그리고 저는 어제 그런 말들도 되게 많이 봤는데 성주의 투표 결과, 그러니까 성주 지역 지금 네, 사드가 배치되려고 하고 있는 그 지역의 투표 결과가 그
그 강간 모의하신 그분이 굉장히 높게 나왔단 말이죠. 네. 더 높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이래놓고 사드 배치 반대, 그러니까 철회를 문재인에게 요구해라면서 네. 그런 건 기대하지도 말아라라는 식으로만 네. 욕을 하는 걸 되게 많이 네. 봤거든요. 네. 보면 되게 이상한 게, 그러니까 투표를 한 게 이렇게 투표를 잘 해줬으니 네. 뽑아줬으니 네. 권리를 달라 주세요 이렇게 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 권리는 이미 있는 거고 그 권리가 잘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하라고 사람을 뽑는 것인데 마치 그 관계가 역전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소위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그리고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성주에서도 홍이 높다는 게 그 성주 그 지역 소성리라는 곳이 얼마나 작은 곳이고 얼마나 도시와 그쵸. 유리되어 있는지 그게 얼마나 힘든 싸움인지를 어떻게 보면 반증하는 건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거기를 해줬는데 니네가 왜 거기 뽑냐. 옛날에 호남에 대한 그 진보들의 굉장한 비난이랑 비슷하게 네. 그러니까 굉장히 대상화시키고 되게 타자화시키는 거 있잖아요. 아니 성주도 진짜 커요. 열받네요. 아니 소성리 마을 그 주민들- 소성리가 성주가 다가 아니잖아요. 소성리 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무슨 주민 투표를 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성주가 되게 큽니다. 그 소성리 시예요. 싸움이 얼마나 힘든 얘기예요. 그럼요. 지금 그 안에서도 얼마나 사실 네, 되게 배제당하고 네, 있을 네. 텐데. 그러니까 진보 운동을 왜 하는?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뭐 그 공땡땡 작가님께서 또 네. 왜요? 한 또 뭐 있잖아요. 말합시다. 그러니까 뭐 공지영, 공지영 예, 예, 작가님, 왜 못해요? 네. 공지영 작가님께서 또 네. 뭐 문 뽑지도 않은 사람들이 또 이걸 내놔라 저거 내놔라 오만상 얘기할 거다. 그러면서 거기에 또 왜 그러시냐. 동성애 인정해라 뭐해라 뭐해라 진짜요? 오만 얘기를 다 할 진짜? 거다. 아니 그럼 박근혜 뽑은 사람들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되게 공지영 씨 진짜예요? 박근혜 안 네. 뽑은 사람들? 그래서 미치겠다. 되게 진짜 어이없다. 되게 그런 비슷한 것들을 그 무슨 트윗을 문재인 되게 굉장히 그러니까 사적 관계로서의 문재인을 지금 되게 네 그런가 그래서 보죠? 막 사람들한테 엄청 공분을 사고 있는 그거랑 또 안도현 지금 의원이시죠. 네. 안도현 아. 의원님께서 또 문재인의 나라가 시작됐다 이런 식의 이제 아, 맞아. 워딩으로 저도 시작했어요. 들어봤어요. 사람들이 막 문재인의 국민이 됐. 네, 문재인 나라 국민 뭐 아무튼 근데 저는 진짜 누구의 나라라는 워딩 자체가 이거는 언제적 네. 얘기인 것인가? 이건 박정희 그러니까요. 시대에 끝났어야 할 네. 어떤 워딩인데 박근혜 이거를- 나라에 살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나름대로 진보 지식인, 진보 문학인, 혹은 진보 의원인 미치죠. 사람이 음. 이런 워딩을 쓴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좀 놀랍고 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려고 촛불 들고 그렇게 맨날 며칠 나간 것도 아니고 아마 근데 상식 있는 그 문재인 당선인의 지지자들은 이렇게 네. 생각하지 않는 분도 그쵸.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경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의 이제 중진들과 지지자들은 이런 것에 대한 경계를 가지고 조심하면서 활동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리고 이 나라의 지금 최고 통치자예요. 가장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그쵸. 사람 연민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비판할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을 지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인식이 너무 그쵸. 안 위치 된 감각이. 것이 문재인 지지자들의 일부 네. 지지자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음. 잘 네. 부디 아무쪼록 예. 잘 해나가길 정말 잘 간절히 해나갔으면 강력하게 좋- 비판받고 예.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또 뭐 할 일 하면 되죠. 네. 네. 우리 또 양쪽에서 오르다 먹으면서 사방에서 사방에서 욕하면서 너무 예상되지 않아요? 진짜 근데 이런 느낌 있잖아요. 사방에서 욕 먹으면 잘하고 있다. 잘하다. 됐다. 됐다. 할 일 하고 있구나. 칭찬을 해도 불안해. 누가 맞아. 이제는 뭐 잘못했나? 우리 뭔가 전향적으로 굴었나? 옛날에 칭찬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매갈과 다르게 30년간 오랫동안 활동하신 맞아. 예, 민우의 활동가 여러분 어. 바로 안 봐. 안 되겠네. 칭찬인 줄 알아보지. 욕이네. 이러면서. 네. 네. 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네. 이번 대선에서 또 되게 이슈화됐던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퀴어 이슈, 특히 동성애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좀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얘기해보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작년 12월 국회 탄핵 가결 시기 즈음에 그때 당시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올랐던 지금 되게 까마득한데 되게 희미하네요. 네. 이런 사람이 있었네요. 네, 반기문.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굉장히 희미합니다. 네, 반기문. 되게 급속도로 얼굴도 희미해 보여. 되게 반짝했었네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사실 유엔에 있을 때는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강력하게 했던 걸로 이제 자기 입지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고, 근데 이제 후보로 나온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예상되는 시나리오죠. 뭐 기독교계라든가 이제 수구 보수 쪽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거냐라는 식의 움직임들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이 반기문 전 총장은 동성애 옹호론자가 아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차별을 반대하는 것이지 동성애를 지지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말들을 했었던 거죠. 사실 이제 해명이랄 것도 없는 해명을 이렇게 네. 했었고 뭐 이후에 어쨌든 지지율이 급락하고 그냥 없어지시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네요. 근데 지금의 이 대선 과정을 겪고 나서 이걸 보니 되게 지금도 이제 사실 네. 당선자랑 되게 똑같은 스탠스 네. 를 취하고 있는 그렇죠. 네, 네. 상황인 거죠. 이런 일이 있었고요.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그 누군가 소탕 집단의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박민 총장이 어쨌든 제가 볼 때 입지를 다지기 위한 자기의 전략도 선택이긴 했을 거예요. 유엔에서 솔직히 자기가 입지를 다지면 분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여성과 그죠, 동양인이고 또 예, 그러니까 또, 성소수자를 좀 소수자를 뭐 예, 챙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을 가져갔던 거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유엔에서 이런 워딩을 발언을 못했을 거예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렇죠. 왜냐면 이런 발언을 완전히 매장 될 텐데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입을 다물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하구나. 네가 그 말이 네가 그렇게 생각해도 입 밖으로 내는 건 달라. 너가 그 말을 대면 그 사회에서 완전 너는 완전히 도태될 거야라고 사람한테 어떤 그걸 주는 것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반기문 총장 보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와서 정말 이 사람 급격히 망가지는 것을 네. 보면서 다 잃었죠. 사실. 네. 네.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이제 선거랑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니긴 했는데 네. 연초에 일단 이 발단은 군대 내에서 이제 현역 병사 한 명과 그 간부 한 명이 성관계를 맺는 이제 동영상이 SNS 상에 게시가 돼가지고 이제 사실 군형법,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군형법만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수사가 착수가 되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수사 이후에 진술을 요구하면서 그러니까 이 군대 내에 있는 동성애자들을 색출하는 그런 수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색출 자체도 문제인데 그 방법도 그 데이팅 앱을 통해서 마치 그러니까 이 이제 진술한 이 병사를 이용해서 게이인 병사들을 알아내고 만나자는 식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성관계를 유도하려고 하고 이런 식의 함정 수사를 벌인 거죠. 그래서 지금 40-50명 정도의 신원이 확보가 되어서 이제 동성애자일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의 이제 군인 리스팅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근데 이들은 이제 다 부대 내에서 성관계를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지휘 계통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단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들의 리스트 이런 식으로 색출이 되어 있는 거고, 이러한 색출과 처벌 지시에 지침하달이 이제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황 증거가 나온 사건이 있었던 거죠. 네. 이게 정말 사실 엄청 끔찍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냥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그게 알려지고 처벌의 위험, 사실 어떤 식으로든 잡아놓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든 알아내면은 네. 그냥 동성애자라는 이유인 건데 이 이슈가 나중에 대선 TV 토론으로 이어지죠. 그 문제 네. 파란이 그쵸. 일었던 사건이죠 거의. 네. 이어지는데 저는 이거 군형법 관련해서는 네. 뭐 더 이상 보태를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인터넷에 되게 그런 게 많이 다루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체 섹스 동영상을 발견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사에 착수했고 뭐 그런 식으로 되게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건 처벌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방식으로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약간 흔히 특히 동성애 얘기할 때 문란함과 되게 결합시켜가지고 혐오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사회의 어떤 그런 뭔가를 해친다. 정서와 뭐 풍기를 뭐 해친다 이래가지고 처벌한 방식이 되게 익숙하다. 왜냐하면 퀴어 문화 축제할 때도 항상 얘기하는 게 다 벗고 막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네, 비슷한 것 동성애만 같았어요. 유독 성으로 연결시키는 성을 연결시켜도 네. 굉장히 더러운 걸로 되게 연결시키는 방식. 전형적인 그냥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그래서 최근에 그 트위터에서 심지님은 이런 말을 남겨주셨는데 집회에 왔는데 그러니까 동성애와 동성 성폭력은 구분 안 하면서 이성애랑 이성 성폭력은 구분한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군대 내 여군 상사에 대한 희롱과 성적 대상화는 끊임없이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색출하거나 처벌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과 또 이제 낙고판 머핀이라는 님이 도대체 영내 동성애 허용이 무슨 소리임? 동성 간 성적 행위를 규제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동성애라는 정체성 자체를 허용하고 말고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데이터 어플까지 뒤져서 색출하고 휴가 나가서 관계한 거까지 잡았다잖아. 이성애자한테 그렇게 함? 이렇게
쓰셨었는데 왜 그 홍 후보도 대선 TV 토론에서 그렇게 딱 말을 열잖아요. 그 군대 내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뭐가 심각하다는 거죠? 군대 내 동성애가 심각하다는 게 무슨 말이지? 이 땅에 이성애가 심각하다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 당시 문재인 후보가 그렇죠 동의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이후에 해명할 때도 보니까 네. 해명할 때도 동성애 반대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군대 내에서의 근데 그거 구분을 잘 못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 실제로 성폭행, 성추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폭력과 예, 그거랑 다른 거잖아요. 동성애를 지금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동성애자기 때문에 성추행하고 폭행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쵸. 그걸 군대를 경험한 사람은 더 잘할 텐데 그쵸. 그게 굉장히 큰 권력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쵸. 일이라는 거를 알 텐데 그게 해석이 안 된 건지 하여튼 예. 그거에 대한 저는 그게 이해도가- 그거에 대한 원인은 이제 동성애라고 딱 본 거 자체가 예, 굉장히 이제 이성애는 혐오에 원인으로 기반한 보지 거죠. 않으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폭력을 위계의 문제라고 잘 인식을 못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욕정 문제로 맞아요. 예, 인식하고 바로 그거네요. 그러면 남성에게 욕정을 느낀다는 것은 동성애자잖아요. 아니, 아니 근데 생각하기에 그렇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욕정을 느껴서 네.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될 텐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욕정을 느끼는 거하고 그리고 성폭력은 너무나 다른 얘기잖아요. 분리해서 얘기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동성애자 성폭력을 했다고 해도 그게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성폭력이 문제인 그렇죠. 거죠. 가해자의 네, 문제인 네, 거죠. 이성애자가 이제 성폭력을 했는데 그 성폭력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성애가 문제인 게 아니라 예, 이성애가 문제인 근데 게 그런 생각 아니고. 들더라고. 이성애가 문제긴 문제지. 정확하게 집었네요. 그렇기도 하네요. 이성애 때문에 다른 이성애가 맥락에서. 그거는 아니야 사실은. 왜냐면 너무나 만연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동성애에 대한 이제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논리들 있잖아요. 논리라고 할 수 없는 정도의 저열한 얘기가 사실은 이성애에 대한 얘기랑 되게 비슷한 게 진짜 이성연애 있잖아요. 이성연애랑 딱 바꿔서 얘기해 보면 완전히 이성애에 대한 얘기 같을 때가 저는 많거든요. 거의 자가 무의식인지 이게 뭔지. 저는 그게 그러니까 네. 본인 얘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성애자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성욕을 느끼는 것과 간간이 별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이 욕정이야. 네, 왜냐하면 제가 느끼는 게 제 이제 저 또 세 번째 또 지금 여기서 또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레즈비언인가요? 아무튼 계속된 커밍아웃. 제가 이제 여성을 주로 사귀는데 제가 느끼기에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겠어. 네네네. 예, 저의 정체성을. 근데 제가 느끼기에 예를 들어 남성들이 게이에게 느끼는 공포감 있잖아요. 그게 진짜 좀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즈비언에 대해서는 그냥 불편해는 하나 어떤 공포감을 느끼진 않는데 그냥 불쾌해하죠. 남당 없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불편해하죠. 근데 게이에 대한 거는 약간 공포다. 공포 수준이다. 근데 그게 얘기를 감아 들어보면 자기 사상 때문인 거예요. 맞아요. 자기가 나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여성을 좋아하는데 여성을 좋아할 때 그 강간과 그러니까 동의에 의한 성관계와 성폭력이 아리까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게이들도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한테 그럴까봐. 왜냐하면 여성들은 커밍아웃을 해도 반응이 여자 좋아할 수 있지. 그러니까 보통 그냥 그 감정으로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남성들은 그걸 다 약간 섹스로 연결시키는데 그 섹스 중에서도 강간과 연결을 시켜서 그 강간 공포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 본인이 그러니까 동성애를 강간 상상하면 네. 강간까지 그러니까 상상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성에 대해 가지는 관념, 그렇죠. 자기가 이성에 대해 가지는 관념을 그대로 동성애자에 투영시키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이 구분이 안 된다. 그러네요. 네, 아니 그런 남성들이 여성한테 투영시키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죠. 남성이 여자 네. 뭐 따먹는다. 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 과일이다. 근데 자기도 따먹힐까. 근데 이제 메갈에서 여자가 따먹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나 진실이에요. 근데 그리고 그렇죠. 뭐지? 아니 근데 뭐 생각나는데. 그 여성들 냄새 난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남자들 진짜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씻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한테 저는 냄새 난다는 게 자기들이 기본적 디폴트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런 거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동성애 관련해서도 그 이성 연애자들의 굉장히 큰 아까 말씀하셨던 여성관, 이성관 이게 너무 투영되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 군대 내 동성애에 대한 이상한 우려의 목소리가 모순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염려하는 거는 군대 내에 동성애자가 있으면 서로 뭔가 감정이 생기고 이런 게 되게 이 군대에 그렇겠죠. 뭐를 이제 해뜨린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군대를 안 가게 하든가 다른 방법이 없지 않나요? 그것도 아니면서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동성애자라고 하면 군면제 해준가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하라는 얘기죠? 거기서 섹스를 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연애를 하는 그러니까요. 것도 아니고 그냥 동성애자라는 게 문제라면 군대를 안 갈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 사고 방식이 정말 상상이 안 가. 성폭력과 성관계를 그렇게 헷갈리고 그러면 모든 곳이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직장이든 학교든 뭐 어디든 그러면 모든 그러니까 뭐 이성애들 뭐든 다 금지시켜야 되나? 그러니까 모르겠어. 이성애 좀 금지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극단적으로 보면 이제 동성애자를 이제 같은 위치에 그쵸. 사람으로 안 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지적하는데 그걸 네. 못 알아듣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고통이죠. 네. 어.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전화 온 아, 그 지지자님에게 아니 문재인 지지자분한테 네. 전화가 왔었는데 네. 이제 그분 되게 이제 경상도 여성분이셨는데 출신을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재인 지지자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성 이런 거는 다 동의하고 그런데 동성애자를 차별하진 않지 않았냐 이거예요 핵심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비판하는 발언이나 이런 것도 좀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자기로. 자기는 지지하지, 그러니까 동성애자 차별을 문재인이 반대하지 않았냐, 좋아하지 않는다고만 했을 뿐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네. 그래서 그 여성이라고 대입해 보시라고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서 여성을 좋아하진 않지만 여성 차별은 반대한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되냐고. 그러니까 그 동성애를 찬성하는 거 반대하는 거 자체가 문제지 않냐고. 여성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게 저는 핵심인 것 같았어요. 같지가 않아. 같지가 않은 거기서 거죠. 동의가 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정체성 중에 동성애자와 여성이라는 정체성이 같지가 않아 이 사람한테. 위상이 다른 거죠. 동성애는 차별을 반대한다라는 말을 했던 수준은 굉장히 높은 방식의 네. 인권인데 근데 바로 그게 차별인 거잖아요. 네. 그 생각이. 우리의 고통이 그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차별은 폭력인 거예요. 막 때리고 막 이 사람을 거의 매장시키고 따돌리고. 따돌리지 않는 그렇죠. 형태의 동성애자를 찬성하진 않는다는 수준이 뭘 했냐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서 딱 막혔죠. 그래가지고 더 이상 그분 동의를 못 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관적 예시다. 당신의 그러니까 저의 주관적 예시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아 정말 알고 싶지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대선 토론이 있기 전에 여성정책 포럼 이제 문재인 후보가 당시 여성정책 포럼에 참석 중에 네. 이제 성소수자 그러니까 여성 성소수자의 인권을 에 대한 이제 주장을 하는 현장 참가자를 제지하는 이제 문재인 후보가 이제 나중에 기회를 드릴게요라고 했더니 지지자들이 이제 나중에를 연호하면서 그 말을 중단시킨 건이 있었고 이게 또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었었죠. 네. 이 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TV 토론 이후에 국방안보 선인 지지선언이라는 행사에서 이제 문재인 후보 앞에 무지개 깃발을 들고 내가 동성애자다, 내 존재를 반대하시냐, 혐오 발언을 사과하라라고 이제 후보에게 다가갔던 장서연 변호사, 장서연 활동가가 있었는데 이제 당시에 활동가 13명이 연행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 이제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집회가 열리기도 했었죠. 이런 국면들이 또 있었네요. 근데 이거 긍정적인 평가랑 평가할 수 있긴 한데요. 되게 이게 논란이 되고 수면 위로 올라온 맞아요. 거는 참 네, 처음이죠. 예전에는 아예 이게 뭐 방송에 입 밖에도 꺼내지도 못했고 이런 게 논란이 거리도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엄청 그래도 나름 핫 이슈가 됐다는 거는 좀 맞아요. 저도 곰곰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그 행사장에서 큰 소리로 발언했던 그때 곽희경 활동가랄지 이제 장서연 활동가가 이렇게 난입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액션들이 이 논란이 된 국면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정말 유의미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재인 그 지지자분 그 전화 통화하신 분이 멱살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자세히 보셔라. 멱살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 근데 멱살을 잡을 것 같은 몸짓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무의식까지 막 파헤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는 근데 느낌이 어디서 들은 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문재인 지지자들 사이에 엄청 돌았더라고요. 그 맞아요. 사진이 짤 같은 게 있어요. 사진이 정말 멱살 잡을 것 같게 찍힌 사진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그 장서연 변호사나 곽희경 그 활동가 말고 그 다른 이제 그러니까 장서연 변호사 딱 하고 이제 사람들이 막 우르르 오니까 뒤에서 이제 같이 나왔던 그분 중에 좀 덩치가 있는 남성 이제 그 LGBT 활동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뭔가 경찰이 막아서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잘못 좀 찍혀. 그러니까 그 사진이 엄청 돌았나 봐요. 그래서 멱살 영상을 되게, 보시라고 했는데 사진을 봤다고 사진을 이런 식의 가타부터 하는 걸 보면서 팩트가 중요하지 않고 팩트가 중요하지 않구나. 이미 낙인 찍혔고 이미 혐오하고 있구나.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참 유의미하기도 한 한편, 근데 그렇게 이슈가 전면적으로 되지 않았었던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이회창 당시 대선 후보가 뭐 동성애는 천반의 문제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차별금지법이 뭐 통과 직전까지 갔었다거나 이슈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사실 되게 복잡한 마음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슈화가 돼야지 이게 진짜로 변화하는 것이니까 네. 가야 할 단계를 밟고 있는 거라는 맞아요. 생각도 언제든 들고. 정권이 바뀌면 뒤집힐 수 있기 네네. 때문에 법이나 이런 제도는 논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쨌든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근데 그러니까 뭐 아예 그 수구 보수 진영의 혹은 기독교 진영의 동성애 혐오 이런 것보다도 사실 이제 진보 진영의 이런 거에 더 많이 화가 나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그런 걸 또 이번에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문재인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막 한국 페미니스트 협회 만들어주고 난리 났잖아요. 진보 남성들 막 동공진 나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해서 동성애자 빼고 뭐 빼고 이런 식의 페미니즘은 정말 그냥 진보 한국 남자가 허락한 페미니즘 거의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같은 수준인 거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전혀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을 만들 수가 없고 오히려 더 후퇴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엄청나게 많이 설득하는 과정이 앞으로 되게 많이 산적해 있다. 이제 집권했으니까 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명박근혜한테는 못하다가 왜 문재인 후보한테만 그러냐 이제 그런 되게 똑같다고 논리가 쓰레기 언론이 많기 때문에 홍준표한테는 네. 왜 뭐라 안 하냐 우리한테 맨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욕 먹었잖아요 문재인 네네. 지지자분들한테 그럼 홍준표 씨한테도 이제 의견서를 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네. 이 자체가 사실 앞으로 너무 예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이네요. 문재인 정권이 어떤 식의 이제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페미니스트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반대나 그쵸. 비판 의견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러면 박근혜 때는 왜 가만히 있었니?부터 시작해서 그때 무서워서 벌벌 기더니 뭐 이렇게까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얘기를 하겠죠. 저는 그 이명박근혜 때 뭘 했냐고 막 특히 저는 이 얘기도 그 제가 듣진 않았지만 그 파파이스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얘기 뭔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 지지자들 다 똑같아요. 똑같은 그 얘기를 뭐 계속 반복해요. 뭐 민우에 막 항의 전하는 사람이든 뭐 트위터로 막 DM 보내는 똑같아요. 사람이든 다 논리가 똑같은데 저는 이거 정말 특히 LGBT 진영에서 너무 화가 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야말로 자기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관심이 없었다는 왜냐하면 이분이 투쟁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봤다면 사실 깃발 이명박근혜 때 어떤 투쟁 현장에 가도 무지개 깃발 항상 있었고 네. 아니 그리고 그때 뭐 무지개 깃발 들고 앞에 응. 나오신 분들 응. 다 이제 뭐 관련한 여러 가지 그쵸. 활동 세월호든 뭐든 다 응. 같이 하신 분들이에요. 응. 그거 알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를 이 말로 반증하는 아니 그리고 그런 거죠. 논리를 응. 가지고 계속 쓰레기 언론의 음모라는 둥 뭐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얘기가 계속 이 사람의 그리고 이명박근혜 첫 번째 이명박근혜 두 번째 쓰레기 언론 세 번째 홍준표한테 왜 안 한테 우리한테만 그러냐 이 세 가지를 계속 반복하는 거 보면서 이게 어디서 들은 얘기신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죠 네. 그 파파 맞아요. 그거가 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배우 세력에 의한 이제 음모론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옛날에 저희가 그 더러운 잠 관련해가지고 의견서를 네. 냈잖아요. 비판 그때도 뭐 이제 파파이스는 아니고요. 뭐 어디 망치 부인인가요? 아세요? 예, 그분이 이제 여성 단체는 그럴 리가 없다. 뭐 이런 식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분이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게 음모가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배우 팩트 세력. 여부보다는 배우 세력의 이제 움직임으로 해석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음모 아무리 다 쓰레기 언론이라도 다 쓰레기 언론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실제로. 근데 이제 계속 그런 식의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소위 이제 자신의 이제 컨텐츠를 하고 있는 그런 진보 분들이 오히려 정치에 대한 혐오를 만들고 네. 그 언론에 대한 굉장히 큰 비난과 비하를 그렇죠. 연달아하면서 그게 되게 그런 방식으로 뭐 그래 할 거면은 어쨌든 근데 그걸 하는 이유가 소수자들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인 거여야지 그쵸.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되게 그쵸. 맹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정말로 중요시해야 할 뭐 인권이라든가 정의라든가 평등 이런 걸 정말 진심으로 중시를 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하더라도 뭐 이런 그러니까 퀴어나 여성 페미니즘을 후려치는 식으로는 할 리가 없는데 네, 그렇죠.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욕망하고 소비하고 어떤 정치와 모르는 정보. 그러니까 굉장히 남성적인 방식의
그 패턴이 있으니까 우리도 더러운 자 의견서 내면 민우회가 안 그랬다는 둥, 뭐 되게 음모라는 둥. 음모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자. 우리 그냥 그러니까. 전체 회의해가지고 한 거예요. 우리 20명. 음모 아니에요. 20명이 전체 예, 얘기해가지고 23명이 전체 회의에서 얘기한 네. 거예요. 이거 네. 혹시 뭐 들으시려면 꼭 네. 전달되면 좋겠네요. 네. 저기 동성애 얘기로 다시 네. 돌아와서 네. 이제 그런 이제 어쨌든 사회적으로 퀴어 동성애 이슈가 많이 이제 불거져서 논쟁이 되고 있고 이 논쟁을 잘 이어가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며 이제 오늘 또 좀 더 얘기해 볼 것이 작년인가요 이게 민우의 퀴어 소모임 1, 2, 3반이라는 소모임이 있어요. 네, 이 소모임에서 작년에 이성애자들의 20가지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카드뉴스를 만들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내용을 보면서 동성애에 대한 얘기들 같이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당시 아이즈의 문명인이 됩시다라는 걸 참고해서 만든 시리즈였고 이제 뭐 제안하는 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나는 동성애자 혐오는 아닌데 점점점로 시작하는 웬만한 말들은 멈춰요. 이런 말, 그러니까 동성애자 혐오는 아닌데 점점점 이거 되게 다양한 버전으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여성 혐오를 하는 것은 아닌데, 네. 뭐 내가 인종차별을 하는 것은 아닌데, 라면서 이제 그 다음 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평소에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말이 맞기는 한데, 그렇죠. 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네가 기분 나빴다면 사과를 하는데 이러면서. 음. 그러니까 이거 보통 나는 동성애자 혐오는 아닌데 뒤 문장은 안 들어도 알잖아요. 그렇죠. 예, 웬만하면 틀린 다 말이겠죠? 이상하죠. 예, 다 문제가 있죠. 그렇죠. 왜냐면 사실 근데 자기가 이게 뭔가 올바름을 지향하는 사람이 그래도 이런 말을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뭔가 틀리고 싶지는 않은 거야. 그러니까 동성애 혐오가 문제라는 건 아는 상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혐오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그 자기 오해가 판단이 있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것도 맞아요. 또 이제 물리적 폭력 이런 거 아니에요? 오해가 그러니까 있네. 막 뭐 막 더럽다 생각하고 막 상종도 안 하고 너무너무 밥도 같이 안 싫어하고. 먹고 막 어. 이런 정도가 되게 혐오라고 막 생각하고 유리시키고 음. 싶다고 주장하고. 뭐 감옥 보내고 싶고 막 이런 게 혐오라고 생각하고 그 외의 것들은 되게 혐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게 예를 들어 동성 혐오는 아닌데 보통 이러면서 근데 결혼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네. 유해 이런 얘기잖아. 혹은 입양은 좀 그런 것 같아. 결혼까지는 또 그게 막 출산은 해야 돼.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 심각하지 않아? 뭐 이런 거. 그리고 엄마가 둘이 어디까지 거기까지 뭐 생각하고. 이런 얘기까지 막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생각하는 혐오라는 것에 좀 다르다. 너무 다르다. 근데 그것도 혐오다. 라는 네, 그 혐오는 아닌데 라면서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생각난 그 생각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남녀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남녀가 키우는 거랑 이제 해외에 입양시켜가지고 이제 동성이 키우면 이렇게 정서가 약간 비정상이 된다.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정서를 우리는- 언제 확인했어요, 근데? 그리고 우리 남녀가 다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정서 이상한 정서가 사람 너무 되게 이상한데. 다 이상. 저도 이상한데. 나는 왜 이래요? 저 정말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상하신 거. 이상한 거 알잖아요, 저. 알아요. 네. 다음 걸로 또 넘어가 볼게요. 네. 또 퀴어 퍼레이드 보면 너무 헐벗는 게 좀 그래요라는 말에 대해서 와보고 말해요 좀. 라고. 헐벗기도 하죠. 네. 헐벗기도 하는데 그 뭐랄까 그냥 좀 이거는 약간 어렵더라고요. 이게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벗냐. 혹은 그냥 얌전하게 되게 얌전하기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상적으로 네. 그냥 행진을 하면 응원해줄 텐데.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전략을 막 전략적으로. 자기가 호감을. 막 전략을 자기가 막 얘기해줘 막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러면 응원해 줄 텐데 나도 좀 응원하기가 좀 그렇더라. 그래서 저는 잠깐 그게 좀 무슨 저 시혜적인 태도이지 저것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바로 그 불편하게 하는 지점이 퀴어 퍼레이드의 중요한 목적이기도 그쵸. 한 거잖아요. 그쵸. 사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헐벗고 하는 축제 많잖아요. 뭐 머드 축제라든지 그쵸. 그러니까 해변에서 하는 여름에 뭐 물총 뿌리는 축제 이런 거 많은데 음. 그게 다 불편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물총 뿌리고 이런 거는 왜 안 불편해요? 다 물 묻고 이러는데? 저는 그게 불편하다면 인정해요. 성보수주의자구나. 아 약간 그런 게 힘들구나. 그거는 좀 이해해. 근데 그 사람한테 조언은 해주고 싶다. 당신 그러다가 성관념에 문제가 생겨. 나중에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고 싶긴 하네요. 그러니까 저도 보수적인 입장에서 지금 눈이 마주쳤는데. 아니 진짜 문제가 생겨. 나중에 성관계가 문제가 생겨. 그러니지 마.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개별적으로 예. 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일관적으로 얘기한 사람한테는 좀 그냥 하는데 일관적일 리가 없어요. 아 그렇죠. 예. 근데 그렇죠. 갑자기 이름 생각난다. 뭐야? 너의 이름.
갓김치. 갓김치님. 예. 아 이거 끊어요. 예. 갓김치 얘기한 것처럼 약간 그런 식의 좀 불편하게 만드는 거 그것이 어떤 면에서 퀴어 문화 축제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교범적인 것에 대한 약간 진짜. 지지, 약간 뭔가 해방 놓는 거 네. 이게 사실 퀴어 존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인데. 네. 아니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금 게 퀴어 없죠. 문화 축제에 퀴어만 오지 않아요. 맞아요. 진짜 와보면 여성들 맞아요. 진짜 많이 오잖아요. 맞아요. 남성들도 그렇고 이성 맞아요. 연애자들 진짜 많이 오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응. 이성의 커플도 되게 많이 와요. 엄청 많아요. 되게 많이 와요. 되게 맞아요. 많이 와요. 그리고 명실공히 한국에서 지금 제 생각에는 제일 제일 큰 큰 축제야. 축제예요, 그냥. 제일 근데 재밌죠. 제일 재밌고 제일 뭔가 전복적이죠. 오면 진짜 재밌으실 텐데. 정말 이런 사람들. 재밌어요. 와서 뭐 칵테일이라도 한잔 하고 예, 말해요. 예. 음. 진짜 재밌는데, 짱 재밌는데. 뭐 재미없이 살면 뭐 이분 손해죠. 그리고 이성도 안 만나보고 어떻게 자신을 알아? 그러니까 동성애자라고 말한 사람에 대한 얘기. 이성을 좀 특히 이제 청소년인 네. 퀴어에게 네. 너 연애도 안 해봤잖아 라면서 얘기하는 거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성을 한번 만나보실까요? 라고 제안했네요. 근데 진짜 이거 10대 때 커밍아웃 하면 그 얘기 한 번씩 꼭 듣거든요. 아직 조금 고민 더, 그러니까 아직 너 결정을 하지 마 이렇게 결정을 하지 말고 네. 조금 더 커서 그러니까 네. 조금 더 커서 네. 그래서 그때 결심했죠. 아, 그래 나는 끝까지 이래 안 그래? 약간 더 그래서 약간 이성이 안 된 것 같아 내가. 그런 얘기 들으면 약간 옥이 생겨가지고 그래 내가 두고 한때 봐라. 그런 것이 그래 아닌. 내가 30대까지 어. 그런 마음이 생겼죠. 이거 그 다음 카드 뉴스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성애자야. 라는 말에 대해서 네. 확신하다 큰 코 다쳐요.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성애자들은 동성도 안 만나보고 자기가 어떻게 이성애자라는 거 결국 이렇게 이런 말이랑 그렇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애가 그냥 디폴트라 그냥 기본값이라서 이렇게 사실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규범이죠, 진짜. 네. 근데 자기는 이성애자라고 확신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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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기하죠. 많아요. 정말 신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연애를 했을 때 항상 이성애자들하고 그러니까 이성애를 살아왔던 사람이 연애를 했잖아요. 네. 연애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이성애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못했는데 그게 정말 이성애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특별하게 동성애에게 확 그런 걸 느껴지지 않으면 그냥 이성애자를 확신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웃기는 게 이성애 할 때요. 지금 나를 이성애 하고 있어. 이러면서 계속 성교만 하지 않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관계죠. 그냥 관계 맺고 네, 뭐 이제 그렇죠. 어떤 규범에 따라서 동성애건. 행동하는 거지. 이성애자들이 이제 그런 확신을 하는 거 참 재밌죠? 재밌죠. 네.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저는 동성애자를 존중하는데 가까이서 본 적이 없어요. 뭐 내 주변에는 없어요라는 그쵸. 말이죠. 정말 많이 하죠. 제가 이번에 그 문재인 씨가 그 홍준표한테 말렸든 뭐 전략이든 간에 정말 뻘 대답을 다 했잖아요. 반대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대답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실시간으로 그냥 봤는데 저한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나중에라던가 차별에 반대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좀 시기상조다 정도가 저의 마지노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욕하면서 참을 수 있는 약간 마지노선인데 근데 정말 리모컨을 집어 던졌어. 리모컨이 깨졌어. 너무 그 순간 너무 그 사람의 어떤 표정과 그게 너무 말렸든 뭐든 그 사람의 진짜 평소 본심이 너무 확 나온 거 있잖아요. 좋아하지 않는다.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너무 약간 빡이 치면서 저 사람 옆에는 과연 성소수자가 있을까? 진짜 가까운 친구나 동지로서 있을까?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있으면 난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그때쯤에 이제 막 제가 속한 이제 단톡방 같은데 엄청 그래 자도 그렇게 막 성소수자 싫어하는 건 아닌데 지금 얘기하는 건 좀 뭐 그런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고 막 하는 거여서 내가 제가 너무 해가지고 그때부터 갑자기 나는 이 커밍아웃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막 웬만한 단톡방이 다 약간 막 지르듯이 한 이틀 동안 막 계속 던진 거야. 근데 있잖아 이러면서 약간 근데 있잖아 너 옆에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없대 계속 없대. 그래서 그러니까 나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 정적. 진짜 그 정적과 근데 개별적으로 이제 거기 단톡방에 있던 몇 명의 여성들 이제 나한테 개인톡으로 이제 오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면 자기가 말한 거에 되게 자기가 되게 실수했던 것 같다. 그리고 자기도 사실 너가 이러니까 다시 다르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자 이런 단어가 굉장히 무슨 민주주의처럼 되게 그냥 그렇게 느껴졌는데 맞아요. 이게 약간 삶의 문제로 약간 느껴졌다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 하면서 근데 이제 남성들 반응이 별로였어요.
굉장히 약간 또 이상한 방식으로 조금 헛소리하거나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옛날에 남아이돌 좋아했잖아요. 네. 근데 그럼 너 언제부터 그런 거냐 그러면서 남아이돌 왜 남아이돌을 왜 좋아했냐 뭐 이런 질문 쓰레기 같은 질문 이상한 질문하고 그리고 뭐 무튼 내가 지나가다 어떤 남자 되게 좋다고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유아인 되게 섹시하다고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 발언 또 용케 기억해. 그러면서 너 무슨 신경의 변화가 있었길래 뭐 어쩌고 뭐 그러니까 되게 그런 남성들은 그러니까 이성의 남성들이 굉장히 그죠 남성을 절대 안 좋아하려고 노력하나 보죠.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다양한 반응들 접하는데 제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커밍아웃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좀 약간 이제 최근에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제 나를 가시화해서 사람들한테 삶의 문제로 느껴지게 해야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 전에도 몇 번 술자리에서 농담 던진 적이 있었거든요. 전혀 제가 그렇다 생각 못하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너 주변에 동성애자 없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맞아. 그래서 없는 게 맞아요. 아니라 말을 안 하는 거야. 내가 한번 몇 번 얘기한 적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진짜 생각해 봐요.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어. 너의 문제가 있는 거야. 맞아요. 너한테. 그건 정말 맞는 네. 얘기예요. 편견의 어떤 스멜이 네. 있으니까 말을 얘기 안 못하는. 하는 거야. 네. 그리고 저는 편견은 없지만 그렇게 된 데에는 가정사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 자신의 가정사에 집중해 보아요. 라고 답을 했었는데요. 이런 거 특히 여성의 경우에 그러니까 레즈비언인 경우에 특히 아빠. 이제 가정사 아니면 남성에 의한 폭력을 맞아, 당해서 맞아. 이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맞아요. 너무 있는 것 같고 이건 사실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이 동성애를 불행한 귀결로 보기 때문에 불행한 원인을 찾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원인을 찾고 싶은 거죠. 그렇게 된 거에서는 분명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왜냐면 정상으로는 이렇게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웬만하면 다 가정사의 이유가 있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정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오히려 결혼한 사람들 가정사 되게 세지 않아요? 결혼하게 된 이유 네. 굉장히 되게 센데. 세요. 근데 또 자기 얘기야. 맞아.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 한 사람 되게 많이 겪었거든요. 이분 또 특히 약간 자기 되게 진보적이고 또 자기 뭐, 진보적이고. 진보적인데 미치네요 진짜. 근데 있잖아. 내 주변에 레즈비언들 보면 아빠가 좀 문제가 많더라. 이런 얘기를 아니, 꼭 다 알아요. 그냥 아빠가 그냥 문제가 많아요. 제가 그랬죠. 더 한 단계 더 통찰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웬만한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 주변에 레즈비언들도 알아. 나를 포함해서. 나까지 아마 거기에 들어갔을 거야. 우리 아버지도 문제가 많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아버지 또 문제 굉장히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마침. 마침도 되게 많잖아. 그래가지고 나 알거든. 그 사람 나 사연 알거든. 그래서 네. 그 내가 봐도 그 사람 꼬집은 뭐 가정폭력 아버지 뭐 몇 명 있었어. 그래서 네. 내가 그 얘기를 듣고는 그냥 웃으면서 똑같은 얘기예요. 네. 동성애자들이 가정에 문제가 있다보다 그냥 많은 가정에 문제가 있고. 한국 현대사의 아버지가 다 문제가 있어요. 얼마나 거기까지 나가셔야죠.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그 생각, 그래서 나도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가끔은 근데 저는 가끔 나의 불행한 가정사를 얘기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 왜냐면 그래서 제가 너무 또 인과론으로 그죠? 그래서 제가 저렇게 제가 또 됐구나. 원인이요. 찰떡같이 납득을. 근데 똑같은 집에 태어났는데 제 여동생 그렇죠, 그렇죠. 너무 또 다르거든요. 네, 저희 언니도 완전히 초이성. 그러니까 제 여동생도 진짜 초이성이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몰라요 어떤 방식으로 인간이 튈지. 아니 그리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 상관없다니까요. 정말 지겨워. 진짜 자신에 집중하는 게. 그리고 동성애자가 커밍아웃 했을 때 혹시나 좋아하나? 라는 걱정 말아요. 제발요. 이렇게 했었죠. 아니 이거는 저희가 그때 뭐 얘기하다 그랬냐면 누가 이제 저희 이제 회원분이 친구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오랜 친구인데 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남성처럼 대하는 거예요. 에스코트를 원하는. 무슨 말인지 알죠? 커피가 이제 커피 카페인데 갖다 주고 갔다 오는 걸 안 한다거나 갑자기. 그러니까 되게 알 수 없는 뭔가 약간 이성애적 긴장감을 유발하는. 네, 긴장을 본인이 그러니까 유발된 거죠 본인이. 그리고 괜히 버스 타려고 하는데 기다려줘야 될 것 같은 에너지를 풍긴다거나 이 강력한 신기하다. 이성애주의 그러니까 강력한 성역할. 그러니까 이게 성별이랑도 상관없는 거야. 성별이겠죠. 전복적인 건가? 저희 걸수 있어요. 성역할. 아 그래서 이게 전복인가 이게 편견인가 이게 알 수가 없는데 섞여 있네요. 근데 정말 네. 그러니까 왜 누가 이성애자라는 걸 알았을 때 네. 내가 이성이야 이 네. 사람이랑 네. 그럴 때 항상 언제나 나를 좋아할 가능성을 네. 염두하나? 네. 만약에 그 염두하는 거면 난 인정해요 이거. 여기서도 인정합시다. 이성년에 센 사람은 그래요. 이성년에 센 사람 그러긴 해요. 그런 사람이면 맞아. 이성애자를 만났을 때도 나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이것도 그 이성 연애자들 얘기인데 그거 센 사람은 그러니까 이성이 있으면
굉장히 긴장을 본능적으로 유발하는 사람이 있잖아. 남녀가 친구가 될 수 없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성 관계에서 친구가 될 수 없다 생각하고 어떤 관계든 다 연애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그리고 높죠. 본인이 너무 그 호르몬이 막 네. 폭발할 때 있잖아요. 음. 그럴 땐 더 무슨 모든 성적 호르몬 얘기하시는 뭐 성적 거예요? 호르몬이든 뭐 이제 뭐 네. 연애해야겠다라는 네, 다짐이든 네, 뭐 네. 여러 가지. 하지만 어쨌든 취향이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섹스는 어떻게 해요? 이건 라는 정말 건 많이 정말 하죠. 많이 네, 근데 네. 이거요 여자들은 잘 안 물어봐요. 아 남자들이 물어보나요? 여자들은 진짜 친하면 뭐 얘기 서로의 섹스 라이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남자들이 진짜 궁금해하고 궁금해서 미치죠. 미치고 조금만 건수를 자꾸 아우, 물어요. 너무 궁금해.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도대체 누가 어떻게 남자 역할을 하냐? 아 남자 역할. 이게 그들의 어떤 머릿속에 그들한테 진짜 얘기하고 싶다. 근데 이성애 섹스할 때 남자 역할 너가 했니? 실제로 안 하잖아. 그렇기도 하고 이성-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게이들이 네. 되게 궁금해요 이거. 음. 게이들이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삽입 섹스 위주로 예, 생각하는구나. 예, 그래서 게이들도 음. 저는 몇 번 질문 받았어요. 게이니까 또 편하게 질문하더라고요. 뭐, 근데 어떤 면에서 어. 게이의 질문은 또 어, 뭐 예. 이해가 된다고 네, 쳐도 그 이성의 좀- 남성 그런 질문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예, 예. 이성의 남성이 어떤 실제로 성 역할로 섹스하는 거 한두 번 빼고 끝이에요. 굉장히 생활에서 나오는 네,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지금. 소리 하면서. 그리고 나는 죄송한데 아까 그 얘기죠. 동성애자 커밍아웃에서 나 좋아하나. 네. 근데 저도 이거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제가 민우에 와가지고 이런 거 많이 느꼈긴 했거든요. 나 좋아하나는 아닌데 응. 이상한 긴장이 생겨. 아 텐션. 동성애자 여성들과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성애가 얼마나 볼품 없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그 사람의 맞아요. 정체성을 근데 이렇게까지 오버하진 않고 이렇게 날 좋아하나 이렇게까지 뭐 자의식이 높진 않은데 약간 긴장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저도 관계에서. 그러니까 커밍아웃 제가 커밍아웃 한 모든 사람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런 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성애자인데도 커밍아웃 했을 때 성적 텐션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큐티보이님이 했을 때 네. 커밍아웃 야, 이 사람 했을 너무 때, 이성애자야. 음. 근데 제가 사실 이성애자인데 관심이 있으면 그러니까 여자인 이성애자일 때. 그쵸 여자 네. 이성애자인데 관심이 있으면 일단 커밍아웃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 뭘 아. 시작해요? 아니 어쨌든, 이제 약간 네. 관계를 발전. 네. 그럴 수 있잖아. 이성애를 좋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네. 희한하게 나 정말 이성애가 별게 아니라고 생각한 거가 이 사람을 내가 쉽게 꼬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되게 새롭다. 예, 예.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너무한다 진짜.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이 너를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적 관계에 있을 수 있다라는 여지를 가능성. 주는 거잖아요. 네, 가능성. 나의 커밍아웃이.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텐션이 맞아요. 생겨요. 긴장감. 이것이 같은 게. 결박되어 있다가 네. 풀어졌을 네, 때 네. 약간의 네, 이제 네. 좀 다른 그러니까 관계가 이성에 형성돼요. 굉장히 간념이다. 나는 진짜 생각이. 아니 저는 그리고 예전에 이성애자 남성이랑 이제 동성애자 남성이랑 이제 저랑 같이 지하철을 탄 적이 있어요. 근데 저 진짜 쩔이 뭐냐면 둘이 그 텐션이 저를 너무 저를 많이 이게 바람처럼 그래서 내가 아예 근데 이 둘의 텐션을 지켜보는 건 정말 새로운 경험이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이성의 남성도 그 텐션에 반응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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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니까요. 당황해 우선. 한다니까요. 그리고 당황하는 걸 즐기고. 네. 원래 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다니까요. 네. 그리고 어쨌든 아까 그 섹스는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섹스는 뭐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네, 모든 섹스가 그렇죠. 이성애든 아니든. 그리고 이성애자 분들 아시잖아요. 섹스 뭐 네, 어떻게 해요? 온갖 진짜 방법을 하죠. 성기로만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다 알면서 그래요. 성기로만 한다면 파트너에게 애도를. 근데 이런 거 묻는 사람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무조건 성기로만. 정말로? 그 여자분 네. 의 애도를 진짜 드리고 싶네요. 예. 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동성애 편견은 없지만 이제 동성애를 하는 경우 계속 동성애를 하면 인류 재생산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인류가 걱정된다면 환경 운동을 해보도록 해요라고 답을 했었죠.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인류 재생산을 정말 걱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나을 사람 많아요. 네, 그냥 반대하는 이유를 찾는 거죠, 그쵸. 사실은. 싫으니까. 되게 좀 비겁하죠. 인류 재생산 언제 걱정했다고. 그리고 진짜 궁금한 게 남녀만 인류 재생산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성 혼자 그냥 종자 이거 좀 요즘 너무 방법이 다양한데 이 사람 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 약간 그렇죠. 그런 생각.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이 이제 이성애자의 20가지 그림자라는 네. 제목으로 네.
만들었었던 카드 뉴스고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급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한마디씩 혹시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면은 보태요 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또 오늘은 주제가 완전 동성애 주제라 네. 가지고 네, 나름대로 뭐 거듭된 경험적인 커밍아웃 겁된 커밍아웃을 하면서 각인시키고 있어요. 왜냐면 저 목소리 알아보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제 그죠? 끝난 것 같아요.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이제 되게 사회적 커밍아웃 웬만하면 하려고요. 부모님 빼고 그래서 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사실 이제 속으로 이제 지금 남동생 이번 주에 남동생한테 할 거라 가지고 지금 계속 어떤 방식으로 얘한테 이제 말을 할까. 근데 제 동생이 또 그래도 심상자한테 표를 줬다고 하니 얘기를 좀 깔면서 이제 얘기를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오늘 녹음을 같이 했습니다. 네. 네. 저는 약간 그런 이성 연애에 대한 사실 약간 혐오가 있어요. 약간 신촌 같은 데 가면은 그 이성 연애자들의 이제 굉장히 유사한 행위들 그것이 굉장히 언제나 낯설었고 지금도 좀 되게 낯설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퀴어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퀴어 문화, 퀴어에 대한 이해에 관심을 가지면 이성애자도 일정 부분 굉장히 해소되고 해방되는 게 많잖아요.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성애를 욕망하지 말고 그거를 놓으면은 훨씬 더 다양한 세계랑 만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